아나운서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대표님 웃을 수가 없습니다. 웃을 수가 없어요. 네. 아우 어떡해. 너무 장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도 많이 힘드실 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가뜩이나 힘든데 네. 우리까지 힘든 척하면 더 힘들어요. 아 그래요. 네. 저희는 그래도 네. 밝게 오늘 그럼요. 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에요. 음, 웃으니까 행복한 겁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는 웃으면서 네. 행복하게 또 오늘도 방송을 함께 하도록 할게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다가 뭐 30년 만에 뭐 최고 인플레이션에다가 네. 그렇죠. 뭐 게다가 막 연준도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네. 악재 천국이에요 완전히. 네네. 네. 희망이 안 보이죠. 희망이 안 보여요. 네. 어떻게 될지 정말 네.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싶은 상황에서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도 좀 잘 되는 그런 네. 쪽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좀 신기하게도 핸드셋 쪽을 가지고 오셨어요 주제로. 네네. 그러면은 대체 이 핸드셋 쪽에서도 네. 우리가 어떤 또 네.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지 네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좀 주목할 만한 투자 포인트가 있나요? 어떤 점 때문에 이 주제를 가지고 오신 건가요? 네. 어쨌든 시장은 안 되고 이제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어떡해. 네.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 나오는데 어쨌든 이게 불황이 되면 소비가 양극화가 되고요. 양극화가 되면 네. 명품은 잘 팔린다. 그렇죠.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아이러니하죠. 네. 네. 소비가 양극화되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래서 프리미엄 쪽에서 우리가 좀 돌파구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핸드셋이 안 된다 그러면 네. 핸드셋은 다 보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건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도 그쵸. 네, 될 만한 것들을 골라서 네. 좀 더 관역을 좁혀서 또 그런 거를 위해서 우리 채널을 보시잖아요. 그쵸, 네. 그쵸. 그런 투자 아이디어들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녹록지 않은 핸드셋 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핸드셋 중에서 특히나 네. 이제 명품 네네. 아이폰 네, 그 그렇죠. 이야기를 오늘 좀 해주실 맞습니다. 이야기인 건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니 대충 올해 휴대폰 시장이 네. 막 엄청 좋을 거다라는 생각은 안 네. 들기는 해요. 네네. 올해 그러면은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어떻게 전망을 네네. 할 수가 있을지 또 네. 애플 생산량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우리 작년 말만 해도 굉장히 희망차게 그죠. 올해 두 자릿수 성장할 수 있어. 그죠. 그러게요. 네. 그때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예상이 없었고. 그렇죠. 예측할 수 그렇죠. 없었던 이 악재들이. 유가도 좀 꺾일 거라고 생각했고. 네. 그런데 이제 다 어그러졌어요. 우리 푸틴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작년 일단 스마트폰 판매량은 네. 13억 6천만 대 정도 됩니다. 음. 작년에도 정말 안 팔렸다고 막 날렸거든요. 그러게요. 전년 대비해서. 네. 작년에도 뭐 그 전에 비해서 굉장히 기저 효과가 클 거라고 했는데 막상 중국 쪽에서 부품 수급이 안 돼서 잘 못 만들었던 측면들이 있고 그래서 올해는 두 자릿수 성장할 거야라고 해서 삼성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생산 계획 목표를 잡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작년 말에 전망한 것보다 많이 빠질 것 같고 지금 상황으로는 작년보다 역성장할 것 같아요. 스마트폰 시장은. 역성장요? 네. 그러면 작년에 13억 6천만 대 정도 생산했는데 네. 올해는 한 13억 초반. 13억 초반. 네. 정도로 이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2억 7천만 대 생산했어요. 그럼 이제 올해 계획은 3억 대 이상 한다고 계획은 했었죠. 네. 그런데 지금은 뭐 작년만큼만 하자. 작년만큼만 하자. 네, 2억 7천만 대만 하자라는 게 이제 내부 목표고요. 최근에 이 5월달 생산량이 삼성 베트남 공장까지 포함해서 1,200만 대. 1,200만 대. 네, 1,200만 대면 보통 그 월 기준으로 한 2천만 대 정도가 정상적인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2천만 대 정도 해야지 연간으로 하면 2억 4천만 대고 그리고 중국 OEM 업체 그죠. 네. 이런 데다가 이제 일부 받아서 하면 수량을 맞출 수 있는 건데 네. 지금 생산이 뭐 1,200만 대 나왔으니까 아마 많이 줄겠죠. 네, 지금 그런 상황이고 자 그러면 애플은 어떠냐? 애플은 그러게. 작년에 2억 2,800만 대 정도 했고요. 올해 목표는 2억 5천만 대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했는데 네, 소폭 하향됩니다. 소폭 하향될 예정. 얼마 같으세요? 하향 안 했으면 좋긴 하겠는데 네네. 잘 모르겠는데요. 네, 2억 4천만 대 정도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소폭이네요. 네네, 정말 소폭이죠. 정말 소폭이네요. 그렇죠. 삼성이나 다른 데 비하면 어쨌든 애플은 산다는 거죠. 애플은 뭐 비싸도 사고 그 말인즉슨 올해 휴대폰 시장이 굉장히 많이 축소될 수도 있을 네네.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니다.
그래도 애플은 산다. 그렇죠. 그래도 아이폰은 명품은 산다. 산다는 거예요. 네. 그래도 명품은 산다. 네네 맞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때 네. 아니 그렇게 뭐 경기가 안 좋다 하는데 명품 네. 소비량은 더 늘어났잖아요. 맞아요. 아이러니하게도. 네. 그렇죠. 그런 똑같습니다. 비슷한 심리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이제 드네요. 그렇죠. 이제 애플은 명품이고요. 네. 삼성은 명품이라 하기는 좀 미흡한데 그렇기는 우리 하지만 송혜민 아나운서가 가지고 있는 네. 폴더블 폰 폴더블 폰은 명품이라 할 수 있을까요? 명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런 이제 프리미엄 수요들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네. 오히려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을수록 네. 더 명품에 좀 더 주목을 해야 하겠다라는 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드네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이 팀 쿡 애플 CEO의 머릿속을 궁금해하실 텐데 애플은 이 서플라이 체인을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건이 터졌죠. 지난번에도 살짝 언급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이 BOE가 아이폰 14에서 퇴출당한다는 네. 이야기. 그러면은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에는 수혜일까? 이 부분이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원래 그 아이폰 14부터 이제 BOE가 신규로 진입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어요. 네. 기존에도 납품을 하는데 기존에는 AS 물량만 했어요. AS만. 그러니까 우리 뭐 망가지거나 뭐 교체하러 수리하러 가거나 하면 부품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BOE가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순정품, 순정품으로 순정품. 한 3천만 대에서 한 4천만 대 정도 이제 계획을 했었는데 사고를 쳤어요. 네. 그 뒤에 TFT 선폭을 늘리면 쉽잖아요. 그러니까 선폭을 더 미세하게 하면 더 어려운데 이걸 도저히 수율을 못 맞추니까 애플 몰래 이걸 늘린 거예요. 설계를 변경해서 네. 딱 걸렸죠. 그래서 애플이 너 정말 나가. 너 나가까지는 바로 안 돼요. 왜냐하면 네. 이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게 바로 얘를 잘라낼 수가 없어요. 서서히 빼야 되는 거예요. 연결돼 있어서. 서서히 페이드 네. 아웃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지금 이제 아이폰 14에서는 거의 빠지는 분위기고 그러면 그 빠지는 물량을 누가 메꿔 넣어야 되냐?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업체들이 이제 메꿔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수혜라고 우리가 네. 조심스럽게 네네,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네. 있겠다라는 네네. 이제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중국의 90% 이상 생산을 좀 의존하는 기존의 시스템이었는데 네네.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뭐 베트남이나 인도 이런 쪽에도 생산을 한다라는 네네.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가요? 아까 송 아나운서가 이제 말씀하셨는데 팀쿡의 머릿속이 궁금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대체 어떤 계획이야? 제가 추정해 보면 팀쿡의 머릿속은 지금 90% 제조이 네. 중국 비중을 어떻게 낮출까? 이게 제일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이제 큰 문제 없이 잘 굴러갔는데 네. 이제 점점 더 미국하고 중국이 계속 이제 서로 으르렁거리고 예전에는 그냥 단순한 경제 논리가 중요했는데 지금은 안보라는 이슈가 붙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 내 기술 첨단 기술 못 들어가게 막고 있잖아요. 네. 미국 정부가 이제 그런 것들도 불편한데 이제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락다운을 시켜버리고 물류를 막아버리고 생산을 막아버리고 결국 이 애플의 저스트 인 타임 그죠 수요하고 공급을 딱 정확하게 매칭하는 이 팀쿡이 가장 자기가 자랑할 만한 SCM이 망가져버린 거죠. 세상에.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를 중국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변화가 필요하고 이제 저가 저가 조립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이나 인도 쪽에 네. 생산 비중을 늘리고 이제 아예 새로 시작되는 뭐 애플카 같은 서플라이 체인은 이제 한국이나 대만 같은 데다 중심으로 오. 많이 세팅을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모습들은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거고 거기서 수혜를 보는 회사들을 좀 주목해서 보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네. 기업들도 또 네. 수혜를 볼 기회들이 있다. 맞습니다. 라는 점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애플 이야기를 하면 반도체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M1이 어마어마한 괴물이었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M2도 어마어마한 괴물일 텐데 네네. M2 지금 상황이 네.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애플은 그 브랜드가 명품이죠. 네. 네, 명품인 이유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인 것 같아요. 네. 애플 반도체가 정말 모든 웬만한 반도체 다 갈아 먹어버리죠. 네. 씹어 먹어버린다 그러죠. 네. 이게 어떤 측면이냐면 지금 뭐 인텔이나 뭐 AMD의 가장 하이엔드 PC 쪽에 가장 하이엔드 칩셋하고 비슷한 성능을 내는데 전력 소모는 4분의 1이에요. 너무 최적화가 잘 돼 있네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텔 칩 가지고는 이거를 네. 아무리 잘 설계해도 만약에 뭐 한 8시간밖에 못 쓴다 그러면 노트북 PC를 애플 칩을 쓰면 19시간을 쓸 수 있고 그죠. 그리고 CPU 성능이 엄청 좋아지고 GPU 성능도 좋아지고 그리고 심지어 가격도 쌉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죠. 세상에. 그게 M1이었는데요. 네. M2는 더 좋게 나왔어요. 와. 네.
어디까지 좋아질 거야? 네. 그런데 이제 M2의 특징은 미세 공정은 똑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M1하고 M1이 5나노 공정이었고 네. M2도 5나노 공정이에요. 그만큼 이제 TSMC가 지금 5나노까지는 잘 되는데 4나노, 3나노부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네, 요걸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고 일단은 M1 대비해서 M2는 트랜지스터 수가 25%가 증가합니다. 트랜지스터 네. 수가 증가한다라는 거는 뭐 CPU 성능이 25%가 좋아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미세 공정이 같기 때문에 그러면 25%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칩 다이 크기를 25% 늘린 거죠. 네, 25%를 늘려서 이제 한 거고 이제 고성능 코어 4개, 뭐 저전력 코어 4개 해서 8개 코어 이제 CPU 쓰는 거는 전작하고 똑같고요. 근데 GPU 성능이 또 35%가 개선이 됐어요. 와, 35%. 네. 그리고 NPU가 50%. 네. 이제 AI 50%가 성능 개선됐고 그리고 이제 메모리하고 이제 통신 주고받는 대역폭 속도가 50%가 향상이 됐어요. 그래서 엄청 좋아졌고 네. 또 특징이 가격이 한 20만 원 올랐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렇죠. 뭐, 네, 왜냐하면 네. 어쩔 수 없죠. 뭐 원가가 올랐고 음. 그리고 이제 이 반도체 칩 다이 크기가 네. 25% 증가하면 네. 저 반도체는 웨이퍼 면적으로 또 가격을 또 파운드리 가격을 하기 때문에 자 중요한 게 그러면 이거 가지고 네. 맥북에도 쓰고 태블릿 PC에도 쓰고 하면 경쟁사 제품들이 이 정도 성능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문제겠죠. 네, 그래서 점점 더 애플 제국은 확장하고 네, 우리 이제 안드로이드 연합군들은 점점 더 수세에 몰리는 그런 그림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그런데 우리는 일단 이 와중에서도 그 애플이 점점 커지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그러면은 이득을 볼 만한 그런 기업들, 네. 우리가 수혜를 볼 만한 기업들을 또 잘 찾아야 네.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애플은 파란 피가 흐른다고 할 정도로 그렇죠. 네. 삼성 칩을 많이 쓰고 그죠. 네. 그쵸. 디스플레이도 맞아요. 삼성 걸 쓰고 그죠. 뭐 카메라는 이제 LG 거 쓰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좀 주목할 만한 회사는 뭐 삼성전자는 너무 큰 회사니까 이거 뭐 네네. 애플 수혜 때문에 뭐 그렇다면 지금 신작 깔릴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논외로 하고 네. 지금 가장 수혜를 보는 애플의 SCM 전환에 따라서 가장 수혜를 보는 회사는 LG 이노텍 같아요. LG 이노텍. 네. LG 이노텍은 애플 이제 아이폰에 카메라를 납품하는 회사인데 기존에 카메라를 납품하는 회사는 뭐 LG 이노텍도 있고 이제 일본의 샤프라는 회사가 있고 중국의 오필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중국의 오필름은 아동공을 써서 그죠 ESG를 위반했어요. 네.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잘렸죠. 안 돼. 네. 그런데 샤프는 또 수율이 잘 안 나옵니다. 와 정말 옛날에는 제조의 일본이었는데 네. 이제 일본이 삐거덩 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제조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LG 이노텍이 물량을 대부분 가져왔고요. 네. 이번에 특징적인 게 전면 카메라를 이노텍이 하게 됐어요. 오. 이게 아이폰 14부터 되는 건데 원래 전면 카메라는 한 굉장히 저부가 가치예요. 이제 후면 카메라가 만약에 뭐 한 15불이면 전면 카메라 5불, 뭐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됐는데 네. 아이폰 14부터는 전면 카메라, 셀피 네. 성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와. 네, 우리 보통 고성능 카메라에 네. 이제 오토 포커스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죠? 자동 그게 초점. 정말 중요한 네. 포인트인데. 그게 후면 카메라에만 달렸는데 네. 아이폰 14부터는 전면 카메라에만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단가가 아이폰 뭐 13보다 한 3배가 올라가는. 네. 그걸 또 이노텍이 하게 됩니다. 셀카를 많이 찍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네. 전면 그렇죠. 카메라가 개선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맞아요. 포인트예요. 네,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살까 말까의 그렇죠. 결정적인 또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LG 이노텍이 수혜를 보고 여기 자동 초점 액추에이터를 하는 회사가 또 있겠죠. 어디예요? 자화전자입니다. 자화전자. 네. 역시. 자화전자는 기존에 네. 삼성 쪽 서플라이 체인 이제였는데요. 이제 애플 전용란을 깔고 애플 쪽으로 이제 좀 더 많은 비즈니스가 커지는 네. 이제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자기 자본의 한 70% 이상이 되는 자금을 투자를 했어요. 오. 한 1,900억 정도 투자해서 네. 애플 전용 라인을 꾸리고 있고요. 아이폰에 이제 FPCB 연성 기판을 납품하는 뭐 BH 같은 회사들도 BH. 수혜를 보게 됩니다. 어쨌든 작년보다 애플이 올해 한 생산량이 10% 정도 늘어나게 네. 되는데 거기에다가 또 한국 업체들이 더 수혜를 보는 그림이기 때문에 연성 기판도 많이 쓸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BH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쨌든 애플은 잘 될 것 같지만 네. 우리의 안드로이드도 네. 바짝 또 가야죠. 네. 특히나 그 가운데서도 안드로이드가 조금 뭐 위기인 것 같지만 네. 프리미엄 라인은 어쨌든 폴더블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이 폴더블 라인을 굉장히 강화하고 네네. 또 여기에 굉장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네, 작년에 이제 폴더블이 괜찮았죠, 삼성이. 근데 또 네. 반응이 너무 괜찮아가지고. 네네, 괜찮았습니다. 네. 우리 또 그 여성분들이 또 플립 시리즈를 너무 네. 좋아해서. 오, 좀 만족도가 네네, 높아요. 그렇죠. 되게. 작년에 한 대충 생산량 기준으로 한 800만 대 정도 생산한 것 같고 실제로 출하된 거는 한 뭐 700만 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만들다가 불량 난 것도 있고 뭐 재고도 있고 그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올해는 생산 기준으로 한 1,600만 대.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2배 정도 늘어나는 거고. 네. 삼성 이제 전자가 출시할 물량은 한 1,450만 대. 그럼 나머지 300 몇십만 대는 이제 중국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에다가 이제 패널을 팔아요. 기존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폴더블 패널을 만들어서 네. 삼성전자한테만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중국 뭐 다른 쪽도? 샤오미나 화웨이 뭐 이런 데 오포 이런 데다가 또 파는 네. 거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쪽은 사실 그 애플 반도체에서 게임이 안 돼요. 네. 안드로이드 쪽에서 AP를 공급하는 회사가 퀄컴 그리고 삼성전자 뭐 엑시노스 이런 거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것 최상위 그 AP가 아이폰 13보다 성능이 떨어져요. 거의 뭐 아이폰 12하고 뭐 비슷한 수준 이 정도. 그러니까 거의 막 기술 격차가 이제는 한 1년 6개월 이상 난다고 봐야 네.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성능 가지고는 이제 게임이 안 되고 안 되죠. 애플하고 그러면 이제 결국 폼팩터 가지고 승부를 할 수밖에. 폼팩터. 네, 그렇죠. 접을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그러면 막 이거 마구마구 늘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 패널을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생산 수율이 잘 안 나옵니다. 수율이 잘 안 나온다. 네, 수율이 안 나와서 지금 2배 늘린 것만 해도 엄청난 거고요. 네. 네. 이게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늘려야지 어쨌든 삼성은 애플한테 한번 엉겨붙어 볼 수 있다. 네, 폴더블 폰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제는 카메라 아무리 좋게 네. 해봐야, 네, 그러니까요. 카메라 좋게 해봐야 애플 카메라도 이제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쵸, 네, 그쵸.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이제는 폼팩터로 좀 네네. 경쟁을 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네네. 애플도 네네. 폴더블이 나온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네네.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인터넷에 막 사진들 떠돌아다니는 네, 것들도 맞습니다.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진행될까요? 애플 폴더블은 네. 언제 나올까요? 애플도 정말 하고 싶겠죠. 네. 네, 그렇죠. 애플도 정말 하고 싶을 텐데 애플의 특징은요. 뭔가 이 기술이 그 완숙한 수준에 안 이르면 안 써요. 잘. 완벽주의자네. 네, 맞아요. 이 혹시나 이 자기의 SCM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이게 만약에 부품 조달이 안 돼서 아이폰 출시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안 져요. 그렇기 네. 때문에 폴더블 기술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뭐 24년 아니면 25년쯤에 이제 애플 폴더블 폰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딱 카메라만 보면 사실 삼성이 이제 굉장히 고화소 뭐 5천만 화소, 1억 화소 이런 것들을 네. 다 충분히 검증하고 뭐 그리고 폴디드 줌이라 그러죠. 잔망경 구조 이런 것들 다 검증하고 나서 이제 채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다른 애들 하는 거 보고 있다가 보고서 네, 더 좋게 해서 내놓는 거죠. 최대치로 네, 뽑아내는 맞아요. 맞습니다. 항상 그런 식이고 네. 그래서 애플도 삼성 이제 전자 폴더블 폰을 계속 유심히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생산 기술이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 그러면 이제 배팅을 하겠죠. 네.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이 폴더블 폰 서플라이 체인에서도 주목할 만한 업체들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쪽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폴더블 패널이죠. 그렇죠. 그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하니까 낙수 효과가 이제 사실 별로 없죠. 삼성이 다 하는 네.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힌지라고 해서 이게 접으니까 여기 접는 부분을 잘 지지를 해주는 네. 기구물이 필요한데 요게 내장 힌지가 있고 외장 힌지가 있어요. 오. 안쪽에서 잡아주는 게 있고 바깥쪽에서 잡아주는 게 있는데 네. 안쪽에서 잡아주는 내장 힌지는 이제 메탈 플레이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거를 파인 테크닉스가 합니다. 파인 테크닉스가 내장 플레이트를 하는 거고요. 외장 힌지는 KH 바텍이 합니다. KH. 네, KH 바텍이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그 노트 시리즈가 없어지고 이게 폴더블 폰으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이제 폴드 시리즈에 이제 펜 인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그 펜 인식을 이제 하는 필름, 디지타이저라는 필름을 하는 인터플렉스. 네, 이런 회사들이 주목해서 볼만하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핸드셋, 특히나 이제 아이폰을 중심으로 좀 알아보기는 했는데 사실 우리에게 지금 당장 네. 우리 계좌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질문드리고 싶어요. 네. 대체 왜 이렇게까지 네. 계속 쭉쭉쭉쭉 빠지는지. 이 정도 네네. 빠졌으면 한 번쯤 좀 반등이 나올 법한데 그렇죠. 저희 녹화일 기준 어제 나온 반등은 그냥 정말 살짝. 그렇죠. 네, 살짝 뭐 플러스. 네. 살짝 약간 살짝 미묘한 빨간색. 살짝 빨간색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오늘 녹화일도 아주 그냥 쭉쭉쭉쭉 빠지면서 네. 이거를 어떻게 이제 투자자들은 받아들여야 하나 네네. 너무 고심이 깊습니다. 네. 일단 그 우리 코로나19 때 그때 막 그 네. 3월에 밀릴 때 보면 그죠. 원래 예전에는 이렇게 쭉쭉 빠지더라도 뭐 예전에 블랙 먼데이라고 해도 이렇게 빠지더라도 약간 반등도 나오고 너무 빠졌을 땐 반등이 네네. 한 번씩 나와줬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럼 그때하고 지금 뭐가 다르냐면 뭐가 달라요? 그때는 사람이 했고요. 지금은 기계가 기계가 많아요. 한다? 네. 지금은 세상에. AI들이 많아요. 그래서 빠질 것 같으면 거기서 계속 더 엎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또 반등 날 때는 또 네. 똑같아요. 막 조정도 없이 그냥 올라와요. 우리 다 겪었죠. 네. 그렇죠. 이제 AI가 네. 많이 이제는 프로그램 매매가 많기 때문에 음. 이렇게 이제 감정이 없어요. 얘들은 기계니까.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 빠졌으면 사람이 하면 네. 펀드 매니저면 이 정도 하면 좀 너무 너무 빠진 것 같아. 빠졌는데? 그래서 조금 네. 사고 이렇게 또 밀리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데드캣 바운스가 없어요. 내게 바운스도 없이 네네. 그냥 계속 쭉쭉 밀어버리고 또 올라올 때는 네. 와 이거 너무 과하게 올라왔던데 그런데도 계속 그런데도 또 올라가고. 네, 그렇죠. 아마 그런 시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네. 다 보면 악재밖에 안 보이죠. 네, 악재밖에 안 없어요. 보이는데 네. 네. 그런데 이제 시장이라는 게 뭐 항상 마냥 내리는 시장도 없고 마냥 오르는 시장도 없어요. 네. 이럴 때일수록 진짜 네. 멘탈 관리를 잘해야 될 게 이게 맞습니다. 또 반복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네. 코로나 때도 너무 빠져서 와 완전 패닉이다 막 다 그렇죠. 팔고 이제라도 나가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죠. 다시 올라오는 그렇죠. 이제 그분들이 그 시장에 그분들이 승리했잖아요. 피와 사실은. 살을 내주고 이제 원래 그러잖아요. 주식이라는 거는 남의 피와 살을 먹고 자란다고. 그렇죠. 어떡해. 그러면 지금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의 피와 살이 이제 영양분이 돼서 네. 새로운 사람들의 또 이제 그게 되겠죠. 네. 맞아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양분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단단히 멘탈을 잡고 진짜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좀 네.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남겨주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 본인에게 본인에게 있음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